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2012년도 감정평가사 경제학 21번서부터 2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죠. 자, 1번 보시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이 예금액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 아니요. 법정 지급 준비율은 이게 예금의 일정 부분을 은행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거잖아. 은행은 돈을 예금 받아서 그걸 대출해줘서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그 차이로 먹고 산단 말이야. 가능한 한 많이 대출하려고 하는데 너무 대출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예금한 사람들이 내 돈 주세요 했을 때 내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정이니까 필요야. 필요 지급 준비율인데 이러한 필요 지급 준비율이 올라가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이해가 가시죠? 다음 2번. 자,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 A에 매도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입니다. 매도하면 본드를 은행에 주면서 뭐 대가 받아야 되잖아. 돈을 받겠죠. 그러니까 돈을 흡수하게 되니까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지급준비금 자체가 이제 저쪽으로 중앙은행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다음에 3번. 법정 지급 준비율 인하하면 승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기본적인 승수는 Z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인하하면 승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다음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그러니까 법정 지급 준비율과 재할인율은 다 인하해야지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인상하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할인율이라는 것은 이제 뭐 민간에 이런 사람들이 어음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 가서 어음을 줄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해서 이렇게 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할인해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어음이 있잖아요. 이 어음을 이제 다시 중앙은행에다가 네, 한국은행이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어음을 주고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본원 통화를 증가시켜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할인받은 거를 다시 한번 또 할인받는다 해서 뭐 재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상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5번 중앙은행이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 매입이잖아. 매입하게 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통화량 관련된 거 정책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22번. 네, 22번은 화폐수량설입니다.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따를 때 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따를 때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게? 여기 보시면 MV는 PY 이게 바로 화폐수량설인 거 이해되시죠? M이 뭐야? M이 통화량 이렇게 되는 것이고 V가 뭐야? 유통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유통속도 화폐 유통속도가 되죠. 여기서 이제 소득 대비니까 소득 유통속도 이렇게 되고 얘는 물가입니다. 얘는 국민소득이야. 국민소득 GDP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통화량이 M이잖아. M이 증가하면 이제 이게 단계는 이제 모르겠지만 장기에는 유통속도는 일정하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장기의 국민소득은 일정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유통속도는 국민소득은 둘 다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일정하여 자, M의 증가는 어떻게 된다? 저기 나와 있는 물가만 상승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명목 GDP는 뭐가 명목 GDP입니까 하면 얘가 명목 GDP야. P 곱하기 Y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PY를 명목이라는 게 화폐로 나타내는 GDP죠. 그래서 이게 명목 GDP 네 이렇게 되고요. 요 그냥 단순히 Y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여기서 Y는 요거 실질 GDP 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3번 가져가시고요. 다음에 23번 볼까요? 자, 폐쇄경제 ISLM 모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습니다. IS는 뭘 나타냅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LM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노는 동네가 이자율과 국민소득 평면에 나타낸다는 거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ADAS는 국민소득과 물가와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얘는 생산물, 실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야.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균형식은 Y는 C, I, 이자율,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LM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건데 균형을 국민소득과 이자율 평면에 나타냅니다. 자, 화폐 공급과 실질적인 의미의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주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1번 ISLM 곡선에서 아니지 총수요가 도출되는 거죠. AD 곡선이 도출돼요. 왜냐면 AD 곡선 보면은 여기 총수요를 구성하는 게 생산물과 화폐 시장. 이게 케인작파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ISLM 모형은 이게 케인작파의 모형이 되는데 케인즈의 모형이에요. 케인즈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힉스라는 학자가 한센과 같이 만들었는데 모형으로 케인즈는 수요를 강조하잖아. 그래서 수요 측을 반영한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D 곡선을 도출하게 되고 정부 지출의 구축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IS가 우하향하고 LM이 우상향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잖아? 그러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잖아. 이게 바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에서 구축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 구축 효과 발생하죠. 자, 현재 경제 상태가 IS의 왼쪽, LM의 오른쪽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돼? IS의 왼쪽, LM의 오른쪽. 여기네, 여기. 여기가 지금 3번이죠. 네,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IS, LM에서 어떻게 됩니까? IS 위에 있으면 초과 공급, LM도 위에 있으면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나타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IS 이렇게 있고 LM 이유는 여러분들이 왜 그것도 보셔도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돼요. 이 위에 있으면 초과 공급이야. 위에 있으면 초과 공급이야. 근데 초과 공급인데 얘는 생산물 시장의 초과 공급이고요. 그리고 LM 곡선 위에 있으면 대신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이죠. 얘도 초과 공급.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역시 똑같습니다. 암기하기 쉬워요. IS 밑에 있으면 초과 수요, LM 밑에 있으면 초과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어. 3번 여기에 있어. 그러면 IS 밑에 있어.
초과 수요지. 상품 시장은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 그리고 LM 곡선도 밑에 있네. 초과 수요. 둘 다 초과 수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구 효과에 따르면 물가가 하락할 때 IS 5초 맞습니다. 이걸 뭐 실질 잔고 효과 해가지고 아니면 피구 효과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게 실질 부가 에셋이라고 할까요? 실질 자산이 물가 하락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증가해서 부자가 돼서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되는 거야. 소비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맞아요. 이게 답이야. 자, ISLM 모형에서 물가는 이거 외생변수지. 아니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소득과 이자율 이외에 나머지들 X축과 Y축에 없는 변수는 다 뭐야? 그게 외생변수다. 이렇게 모형 밖에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외생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ISLM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문제는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ISLM 그걸 이용해서 물가 수준을 구해봐라 이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Y는 CIG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죠. C는 어떻게 돼? 저기 있는 것처럼 20 플러스 0.5 Y 더하기 됐죠? 그 다음 I는 어떻게 돼? I는 30 마이너스 50R 더하기 정부 지출은 10 이게 IS 균형식입니다. LM은 어떻게 돼요? LM은 저기 나와 있는 화폐 공급 거기 보시면 요거 20 이렇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같아지는 거죠. 화폐 수요. 원래는 이게 화폐 공급도 실질적인 화폐 공급 얘도 실질적인 화폐 수요 이렇게 돼서요. 얘는 0.01Y-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값을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랑 요게 똑같은 것이고 여기 주어진 값들 조금 더 대입해요. 여기 화폐 공급이 얘가 20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Y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Y가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시고 자, 그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제 이용하는 거지. 요거 Y는 요거식 IS식 나오고 요거 LM식 나오고 요거 두 개를 같이 연립해서 푸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거 다 집어넣으면 이자율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값을 구할 수 있고 R 값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할까요? 색깔을 얘를 100이라고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R 값이 얼마요? 뭐 0.2 이렇게 나오게 되고 IS식에다 대입하면 요것도 0.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P 값은 25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연산 쭉 해서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25번 자,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 AD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총수요 곡선과 관련한 게 IS, LM 요거를 모두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AD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에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이거 뭐야? 이게 비용이 코스트가 하락하는 거잖아. 이렇게 코스트가 상승 하락한다라고 하면 비용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AS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한다. 뭐 문제는 쉽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야. 예. 다 2번.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걸 사용해서 막 소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세금을 깎아줘서 조세 감면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축소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소비가 카드를 잘 안 쓰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IS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AD도 좌측 이동입니다. 예, 이거 뭐 거기까지 써야 될까요? AD도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사기 증가로 현금 사용이 증가한다. 현금을 많이 쓰면 이게 이제 통화량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화량과 관련된 신용 승수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승수값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면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럼 AD 곡선도 좌측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래 소득이. 그럼 현재 소비가 증가하겠죠. 미리 땡겨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IS가 이동하죠. 우측으로 이동할 거야. 그럼 AD도 우측 이동합니다. 자, 5번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유로 지역의 수출이 감소했어. 그럼 순수출이 감소하잖아. 이거 IS에 영향 미치는 거 아시죠? 그러면 IS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결국 AD도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D, AS 요거에서 총수요와 관련된 게 ISLM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SLM을 우측 이동시키는 것은 AD도 우측 이동시키고, 그리고 IS가 우하향하잖아. AD도 우하향하죠. 그래서 AD도 우하향하기 때문에 AD 곡선의 형태는 AD 곡선의 형태, 기울기라고 할까요? 기울기는 뭐랑 닮았습니까? IS랑 닮았어. 그래서 IS와 유사하고 LM과 반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IS가 가파르면 AD도 가파르고, 그리고 LM이 가파르면 반대가 되니까 AD는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